약사님, 저번 시간에 이 방광염과 관련해서 네. 어떤 과립이 있는지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쉽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쉽게 해야 돼요. 네, 알았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우리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거 있지? 저는 주로 저희 약국에는 유로펜이라는 제제가 있어서 그렇죠. 유로펜을 드리는데 네. 그게 요로신이랑 같은 걸로 알고 요비신이라는 약도 요비신? 있어요. 아, 요로신, 요비신. 네. 네. 그럼 이제 유로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유로펜은 기본적인 골격에 어떤 성분의 약이 들어있지? 제가 알기로 용담 사간탕입니다. 맞아요. 용담 사간탕이 들어있고 거기에 육계, 생강, 마황, 영교, 대왕 이 5가지 약. 더 들어있는 거죠? 더 들어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용담 사간탕을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용담 사간탕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생식기의 열은 간의 열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간의 허약을 보충해주는 당귀하고 간의 열을 꺼쳐주는 치자와 용담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방광에 차있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게 이뇨제잖아요. 네. 이 이뇨제 성분으로 목통, 텍사, 차전자가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상체에 열이 동할 때는 내가 상체에 있는 열도 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황금하고 지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약의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감초가 들어있고 요로신이나 유로펜에 들어있는 것은 여기에 육계하고 생강이 더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찬 약이니까 위장을 좀 따뜻하게 해서 부작용을 없애려고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네. 대왕이라는 약이 들어있는데 이 대왕은 하체에 있는 열까지 내려줘. 즉 용담사간탕이 이 간의 열하고 상체 열이 있다면은 대왕을 넣으면 하체 열을 꺼쳐주기 때문에 약이 조금 더 세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죠. 네. 거기에 마황은 말단 경맥을 활성화시켜줘. 예를 들어 아주 소량이 들어가면 우리 인체의 경맥이 활성화되면서 방광이 약간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응축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연교는 피부 말단이라든지 인체의 말단에 염증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방광염이라든지 종기라든지 이런 걸 좀 풀어줄 때 연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용담사간탕하고 유로펜하고 구별을 할 수 있겠죠.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용담 사간탕과 저희 약국에 있는 유로펜을 비교하자면 유로펜 거기에는 이제 상, 중, 하초의 열을 내리는 약제와 간의 열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소변을 빼주는 이뇨제 말단을 활성화시켜주고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혹시라도 이게 다 열을 낮추는 거니까 소화가 너무 냉해질 수 있어서 그런 걸 보충해주는 약까지 들어있다. 오케이. 용당 사간탕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유로펜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네. 그리고 제가 약을 처방해 주는 것에는 여기에 이뇨제를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 오령산이라든지 저령탕을 쓸 때가 있고 여기에 약간의 열을 조금 더 내리기 위해서 작약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당귀 작약산을 쓸 수 있거든요. 오령산에는 이뇨제 성분이 저령하고 텍사가 들어있어. 네. 그리고 복강 내부의 습을 조절하는 게 백출복룡이 들어있어. 네. 그리고 게지라는 약이 들어있는데 이 게지가 약간의 말단을 활성화시켜줘. 네. 약간의 마왕 같은 약인데 마왕보다는 좀 약하죠. 그래서 오령산은 복강 내부의 습을 조절하는 백출복룡, 소변을 시원하게 보내주는 텍사 저령, 그리고 말단을 활성화시켜주는 게지가 들어있습니다. 네. 저령탕에는 이뇨제로 텍사 저령 복령이 들어있어. 네. 이때 복령은 복강 내부의 습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뇨제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이뇨제의 효과를 더 증강시켜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령탕에는 텍사 저령 복령이 이뇨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활석이 좀 더 소변을 매끄럽게 나가면서 약간 방광의 열을 내려줘. 네. 그리고 여기에 악효가 들어있는데 이 악효는 혈액의 질을 보충해주고 출혈을 막아줘. 즉 오령산은 수분을 쫙 뺀다면 저령탕은 혈액을 보호하면서 수분을 빼주기 때문에 연세가 드셨다거나 아니면 소변 자체의 양이 너무 부족해서 잘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령탕을 쓰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가지는 구별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작약을 조금 더 쓰기 위해서 당귀작약산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 당귀작약산에는 당귀 자체가 간을 보호해준다고 했고 네. 작약이 약간 간의 열을 식혀준다고 했고 여기에 청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간의 기가 활기차게 돌게 되거든요. 여기에 백출복령 텍사가 더 들어가는 거야. 즉 간을 좀 보호해주면서 습을 좀 조절하면서 이뇨제가 좀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을 쓸 때는 당귀작약산에 오령산을 쓰거나 아니면 당귀작약산에 저령탕을 쓸 때가 있고 거기에 좀 열이 많다 싶으면 용담사간탕을 좀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방광에 열이 차 있는 것이 금방 없어지면서 방광염이 하루 이틀만 해도 금방 좋아지기도 하고 또 재발 자체도 줄어들기도 하고. 네. 그러면 용담 사간탕
당귀자격산, 오령산, 절영탕을 배워봤는데 이걸 드실 때 주의해야 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인체 체액이 없는 사람한테 이뇨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지러울 수가 있겠고 체력이 굉장히 저하될 수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약들은 보통 2, 3일에서 뭐 5일 정도까지만 쓰는 것이지 이뇨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오래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열을 식혀주는 약들은 인체의 온기도 기를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열을 차게 식혀주는 약제는 오래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허약자나 노약자들에게 이렇게 찬약들을 오래 사용하는 것은 아주 주의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마다 그 오래가 다르겠지만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5일 이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르신들이나 허약자들은 한 3일 이상만 해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뇨제 쪽을 조심하고 그다음 열 너무 낮추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좋겠네요. 네,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만 쓰고 이 약이 좋다고 너무 자주 먹거나 또 오래 먹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방광염이 자주 올 때는 이런 약들을 자주 먹는 것이 아니라 신방광을 돕는 한약을 조금 써주거나 신방광을 도와주는 어떤 영양제를 좀 보강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네. 오늘 뭐 저번 시간이랑 이어서 방광염도 그렇고 많은 걸 배워서 이제 그런 분들 환자분들 왔을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변 빈뇨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너무 여러 가지여서 사실 과립으로 고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한약으로 고치는 거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하초에 양기가 부족하냐 아니면 하초의 음액이 굉장히 고갈되고 말랐느냐 아니면 하초 순환이 안 됐느냐 하초에 열이 찼느냐 냉기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줬을 때 특히 위장에 담저병이 있을 때는 담저병을 해결해 주고 놀림이 있을 때는 이 놀림을 풀어줬을 때 소변 빈뇨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과립으로는 고치기가 좀 어렵고 네네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방광염에 사용하는 여러 과립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